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호주의 공식 부동산 가정교사 해리박 사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제가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네. 요즘 같은 상황은 바이어 마켓이죠? 바이어스 마켓. 네. 그쵸, 그게 맞죠. 네. 근데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도메인이나 아니면 뭐 리얼리스테닷컴 같은데 요새 제가 관심 있어 했던 매물들을 조금 검색해 봤는데 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역마다 아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면 네. 정말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 틀리고 항상 매물에 따라 틀린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조금 asking price, advertising 돼 있는 price보다는 조금 negotiation 해서 가는 마켓인 거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지금 투자용으로 마스템팍에 사놨는데 네. 그런 지역은 좀 신도시 개념이고 네. 또 지금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네. 또 거기랑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더 바이어스 마켓 입장에서는 유리할지 그냥 궁금했어요. 외곽 지역, 멀리 갈수록, 그리고 물량이 많은 지역은 바이어스 마켓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죠. 아, 멀리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도 있고 또는 뭐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인트리스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합쳐서 어떤 부동산 마켓을 형성을 하는 건데 결과값을 판매 가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예. 너무 맞죠. 그렇죠. 서플라이 디맨드인데 그 얘기가 알면서도 사람들이 체크를 잘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테닷컴도 지금 들어가셔서 하우스로 프로퍼티 정리하시고 만약에 치면 토탈 나와 있는 개수가 뜨거든요. 네. 이게 서플라이 넘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지역은 또 금액이 또 조금 넘버가 좀 작고 크고 뭐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또 말도 안 되게 또 작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네. 신규 아파트먼트 옵더 플랜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네. 기본적으로 서플라이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플러스 외곽 지역일 경우엔 바이어의 힘이 조금 더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인들이 많이 밀접하게 사는 네. 이 근처 지역은? 네, 이 근처 지역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트라스필드 같은 경우는 신규 서플라이가 거의 없어요. 리드컴은 어떠냐? 좀 있어요. 웨스트라이드는 없어요. 지금. 에핑은 어때요? 엄청 많아요. 맥카리팍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항상 차이가 있는 건데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금 어차피 신규 하우스는 없고 아파트들만 얼마나 지금 완공이 됐느냐 되고 있느냐 공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켓의 영향이 많이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8월 달이잖아요. 네. 자, 이거 무식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1년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연말로 가게 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일반적으로 예. 연말이 한 2달 정도 연말이 아주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좀 바이어스 마켓으로 가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연초에는 벤도스 마켓이라 그러거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게 강해요. 그렇죠. 물론 대다수의 손님들도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올해가 가기 전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그런 마음이 좀 강해요. 살려고 하는 예, 분들. 왜냐면 연말에 가족들 모임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부인이 그런 거예요. 갔다 와서 바지 팍팍 긁는 거예요. 우리는 집 언제 사는 거야? 그럼 연초에, 야, 우리도 집 사. 올해 목표 집 사는 거. 올해 목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하나 사는 거. 노후 투자형 주택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연초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강하고 거꾸로 연말에는 팔려고 하던 분들이 9월달에 내놨어 안 팔려, 10월달에 내놨어 안 팔려, 11월도 안 팔려. 좀 깎아서라도 팔어. 이런 게 강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네. 어떤 시간 관계상 자 마지막 네. 질문 들어갈게요. 네. 물론 지금이 바이어스 마케팅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거주용으로 사실 때는 마켓에서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집을 빨리 최대한 빨리 구입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물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시기를 지금과 같을 때는 조금 관망하느냐 그래도 사느냐 내년까지 넘기느냐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산다가 맞다. 왜?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호흡을 길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금리가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interest only 한 번쯤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하려면 융자 신청을 또 새로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 하지만 누가 봐도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올해 금리 더 올라간다. 한두 번. 내년은 어떻게 돼? 내년도 올라가. 근데 어떤 시점부터 다시 내려갈 걸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면 2024년도예요. 24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럴 때는 소나기 조금 피해가는 거예요. 인출시 온리로 살짝 갈아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가정교사 해리박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